미술치료윤리 이론과 실제 4, 5, 6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미술치료사의 정체성, 그리고 소진과 자기 돌봄, 그리고 슈퍼비전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미술치료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술가, 치료사, 그리고 인간. 첫 번째, 치료사, 예술가,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돈 존스는 미술치료사가 지닌 가장 큰 무기는 미술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미술치료사가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치료의 초점이 내담자의 욕구에서 자신의 욕구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미술치료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비춰보고 자신의 취약점, 욕구, 그리고 갈등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진정한 예술적 발견과 표현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술치료사를 치료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능성의 혼돈스러운 바다에 관해서 논의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을 시작하는 것과 새로운 미술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미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예술가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며 비로소 미술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원 신입생들은 혼란스럽고 그 상황에 압도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가 되는 것과 치료사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있고 두려움과 희망, 불안 등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미술치료를 배우는 학생이나 미술치료사가 개인 미술치료와 집단 미술치료를 자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창조적인 자기 탐색과 표현의 심층적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치료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관계가 시작된 몇 분 안에 내담자 안에서는 미술치료사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고 미술치료사도 내담자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내담자와 치료사 사이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관계는 미술치료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자극하고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사적 경험은 치료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면 내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전이를 적절하게 다루게 되면 치료적 관계가 깊어지고 내담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창조적 작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술 매체를 사용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업에 대한 불안. 많은 미술치료사는 때때로 자신의 직업에 불안을 느끼며 이를 다루기 위해 미술 창작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미술은 사람에게 이로운 수단이며 미술 치료의 과정과 결과는 전문적인 삶의 험난한 바다에서 정서적인 닻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앨런은 미술 치료사는 수련 중에 그 후 임상 중에 예술 작업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 존스는 미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미술 치료사일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의 문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미술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개인의 감정적 문제의 위험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술 치료사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내담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문이 말하였습니다. 미술 치료사가 소진되어 힘들어한다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과 표현의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은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의 예술 활동과 감정 탐색을 계속해야 합니다. 추천 예술 활동으로는 내 인생의 책 표지 만들기와 목차 써보기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장 치료 시스템 안에서의 책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사 직업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담자들에게 극적인 도움이 되며 자신에게는 강한 보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적 표현을 하고 자기를 탐색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받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술치료사의 스트레스와 소진. 미술치료사와의 토론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임상 장면들에 관한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평가절하되는 기분을 느꼈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담자를 만날 때, 다른 미술치료사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내담자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 직업적 갈등으로 인해 사적인 관계까지 악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때, 미술치료사로서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미술치료 분야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의 의심이 들 때, 고용주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군을 가진 모든 이들은 연민피로, 소진, 2차 트라우마, 대리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더 헌신적이고 공감을 하는 치료사일수록 대리 트라우마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사들이 소진 상태가 되면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자기 돌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진 완화, 일정을 변경하거나 업무의 성격, 일하는 연령대, 직업 환경 등을 바꾸거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경험과 감정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과잉 동일시되는 과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연민을 가지되 경계를 설정하기, 본인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돌봄, 일상의 실천에서 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에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아 성찰, 개인 치료, 슈퍼비전,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 돌봄을 넘어 삶을 만족스럽고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술치료사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세심한 주의 기울이기,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자신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미술치료사의 소진을 완화하는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자기 돌봄 훈련, 미술 작업, 풍요로운 삶을 활용하기. 그리고 두 번째, 치료, 슈퍼비전, 컨설팅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장 미술치료 슈퍼비전 자문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 슈퍼비전의 궁극적인 목표. 미술치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술치료사는 없고 모든 종류의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술치료사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여 숙련되고 전문적인 미술치료사를 만드는 것이 슈퍼비전의 목표입니다. 슈퍼비전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관리, 교육, 역할 모델링의 세 가지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기능이란 슈퍼바이즈의 치료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찰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기능은 슈퍼바이즈가 자신의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통찰을 통해 성장하고 전문적 지식을 발달시키도록 촉진하는 기능입니다. 역할 모델링은 전문가로서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개인 슈퍼비전의 멘토 모델. 슈퍼바이즈가 슈퍼바이저를 중요한 지원자이자 지혜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로 받아들이는 지지적 슈퍼비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멘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슈퍼바이즈의 관찰하는 자아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정서적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멘토는 슈퍼바이즈가 전문적인 미술 치료사로 성장하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지지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보 미술 치료사인 슈퍼바이즈가 임상에서 실수했을 때 공감적 태도로 실수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치료 슈퍼바이즈가 자신을 전능한 치유자라고 여기는 비전문적인 정체성을 가진 경우 이러한 생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직면시켜야 합니다. 멘토는 치료사가 전능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치유에 대한 책임은 미술치료 내담자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멘토는 내담자와 상담자를 치유하는 것은 미술 과정에서 창조적인
치유력을 사용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문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비전의 발달 모델과 구조적 미술치료 집단 슈퍼비전에 관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적 미술 창작, 멘토의 역할 모델링 기능으로서 멘토들은 때때로 슈퍼비전 중에 반응적 미술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슈퍼비전의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나 생각, 정서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자문,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 관련 동료 간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관계입니다. 미술 치료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적 작업을 위해서 모인 동료들로 구성됩니다. 자문 그룹에서 동료들로부터 지원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비전에서 미술치료 교육과 문지기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술치료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해야 하는 중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미술치료 교육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타인에 대한 온정과 개인 작업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학원 미술치료 교수진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개입함으로써 결국 대중을 보호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술치료 교수진이 학생에 대한 평가와 문지기 기능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수진이 수련 프로그램의 전문적 역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학생은 대학원 미술치료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술치료 교육자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임상 작업의 질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학생 또는 슈퍼바이지에게 자신의 교육 훈련 및 경험 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미술치료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술가인가, 치료사인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치료사의 정체성 혼란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가 내담자와 일할 때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 미술치료사로서 예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갖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미술치료 임상에 융, 프로이드, 아들러, 실존주의 학자들, 대상관계 이론과 예술론의 이론적 관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철학적 이론적 접근은 미술치료의 예술적 요소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최근 미술치료사들은 임상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치료 영역의 고유한 이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치료 철학과 이론적 관점은 슈퍼비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키오디와 라일리는 성공적인 슈퍼비전을 위해서 슈퍼바이지가 자신의 철학적인 면에서 화합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적 접근을 통합하고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 정체성, 대인관계 기술 및 개인 철학과 같은
미술치료 슈퍼비전 또는 자문의 각 주제들은 예술 제작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치료 슈퍼비전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 슈퍼바이지의 자기 자각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과 치료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미술 치료사는 미술 작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술 치료 교육자, 슈퍼바이저, 학생, 슈퍼바이지 모두 교육 및 슈퍼비전 문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예술적 자기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돈 존스는 미술치료사는 미술 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윤리적인 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